심야 시간에 이제 한 분은 호흡 보조기가 고장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보조인이 퇴근한 시간에는 이분을 도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한 분은 화재로 숨졌습니다. 3급 장애가 있던 분인데 이 경우는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집에 하필이면 이제 불이 났는데 대피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법에 규정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를 돌보려고 누가 이 월급 받고 하겠습니까? 활동 보조인들이 받는 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분으로 받지만 센터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사무실 운영 비용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해결하는 데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로 가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좀 갖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활동보조인 이 직업 자체가 좀 서비스 질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장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옷 입는 건 뭐 예전에는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뭐 옷 갈아입고 씻는 게 좀 편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가족하고 살고 있지만 아주 조금씩 독립적이 된다는 거, 많이 이제 불안하지 않고 뭐든지 좀 시도해보고 그런 게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결정권이 좀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큰 거는 그런 활동보조 제도가 없으면 제가 일을 못하고 아마 집안에만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탈시설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까지 활동보조 제도를 모르다가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를 이용하시면서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생활을 하시니까 그 전에 이제 시설이나 뭐 이용을 못 하셨던 이용자분들이 많이 삶이 이제 나아졌죠. 증진이 되고.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채 200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짧기도 하고 또 시간을 활용하자면 자부담감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게 되면 제 돈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한 달에 재활보한테 추가적으로 주는 시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월마다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추가 비용을 더 드리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주변에 사비로 활동보조 선생님께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시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참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어요. 활동보조인을 제가 일하면서 뭐 대변한다고 하시면 그 고용불안이 항상 내재돼 있죠. 그 활동보조인들은.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활동보조인 주 연령대가 어르신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밥벌이인데 갑자기 그 이용자가 죄송한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4대 보험 다 되고 하면서 교육대는 이게 직장입니다라고는 선전하는데 그렇게 당장 잘리게 되면 이게 알바랑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활동보조인들이 회의감 느끼고 이제 이 직업에 대한 뭐 애사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완전 뚝 떨어지게 되고 그냥 사기가 없죠. 네. 일단은
국가적인 부분들이 낮에는 떨어지는 6,800원? 받는 거의 6,84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또 4대 보험 뗀다고 하면 또 충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힘들긴 하죠. 당연히 그러면 3급 장애인하고 상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장애인하고 저같이 어떻게 보면 최중증 장애인하고 이 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다 보면 누가 같은 시급을 받고 누가 힘든 일을 찾아서 하겠어요. 나조차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수익금으로 센터를 이제 운영하기가 좀 버거워져서, 버거워졌고, 뭐 활동구조 관련해서 조금 범위가 그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뭐 범위가 더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중증장애인들 뭐 탈시설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 외출을 해서도 소변을 못 넣고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 물도 안 마시고 나오고 또 나와서 막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요. 그러다가 또 막 참고 그래서 방광이 안 좋았던 장애인들도 참 많았던 거로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0년 처리조차 못했던 우리들 그런 참 비참하죠? 비참한 우리 현실이었는데 그래도 10년 동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요. 그래도 그런 일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고요. 근데 이제 제도상으로 아직도 많이 바꿔야 되고요. 우리들이 원했던 그런 활동보조인이 이루어져야 했는지 활동보조 서비스가 우리가 그렇게 외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활동보조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2006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서 활동보조 이름으로 단 한 사람도 한 시간도 받지 못했습니다. 10년의 그런 시간 흐르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6만 5천여 명의 그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고 아까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그 활동보조를 통해서 탈시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알바 개념으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알바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으시고요. 생계로 그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제도라고 하는 게 초기에는 혼란 과정을 겪겠지만 이게 안착이 되면 거기서 일을 하는 분들도 이제는 그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겠죠. 10년 동안 가장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많이 변했다는 건 자기의 정체성,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제가 제일 힘든 점은 뭐냐면요. 계속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도 여기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나가서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년 전과 지금의 변화는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설에 나왔을 때 접했던 분이 활동보조인이었고요. 필요한 부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를 때였어요. 근데 차츰차츰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에 같이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어머니냐고 활동보조인이에요 라고 하시면 그전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신 분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변화라면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여기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그 외양견을 키우고 있어요. 외양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 외양견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집에 있을 때는 밥도 주고, 이제 그 산책도 가끔 이제 줄 묶어서 데리고 가고, 뭐 이런 삶이에요. 외양정의 삶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를 찾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람 노릇을 이제 가족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됐던 시기가 이제 10년 전과 10년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보조가 되니까 비로소 내가 이제 나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증장애로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믿음감을 부모님에게 심어주었다. 이 제도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가족에 대한 중증장애인이 믿음감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예를 들어서 100시간 정도 한다고 치면은 한 100만 원도 안 됩니다. 100시간 갖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 오늘은 일을 접고 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을 접고 왔는데요. 이 하루하루가 노동자의 이제 생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피 같은 시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피 같은 시간이고, 저희가 이걸 아등바등 하는데 아등바등 해봤자 한 달에 제 생활 임금도 안 됩니다. 생계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투잡, 쓰리잡까지 뜁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이용자분한테 가서 어떤 분은 내가 친한 분은 보면요, 아침에 가세요. 가갖고 일을 열심히 해요. 하고 시간 딱 끝나면은 오후에 전단지 붙이러 다니시든 아니면 신문 배달. 정부의 태도에서 제일 큰 문제는 그 활동지원 서비스는 수가다라고 하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려면 수가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더니 정부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임금이 아니고 수가예요. 라고 이제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했던 얘기가, 정부에서 뭐라고 표현하던 이거는 결국 활동보조인들의 생계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제 저희 활동보조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관의 운영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 활동보조인들 중에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한데 없는 분들에게 무료로 일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소득 기준을 가족으로 이렇게 본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극히 서비스 자체는 개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득 기준은 이제 가족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은 아까 선생님,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장애인들이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활동보조를 쓰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예요. 근데 그런 그 당사자분들이 20만 원씩,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일수록 자부담도 커지잖아요. 돈 한 푼 못 버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외출활동, 사회활동을 이제 증진시키고 신체활동이나 이런 거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활동보조 서비스인데, 이제 그런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외출활동을 자제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 지금 반복돼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서, 저는 보시다시피 제일 중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도 몸이 꼬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꼬였다가 진짜 너무 아파서 활동보조 선생님한테 전화해갖고 빨리 와주십사 했어요. 그런 적이 많은데 그렇게
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진짜로 무료로 봉사를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는 내가 이럴 활동보조사님 눈치를 보게 되고. 지금 활동보조 단가가 이제 뭐 9,000원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6,800원 혹은 6,840원 정도가 이제 활동보조인에게 갈 건데, 저는 작년에 적어도 활동보조 그 수가는 1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6,030원이 이제 결정이 되었었죠. 그런데 내년도 이제 그 최저임금 지금 이제 그 정부하고 이제 사용자 측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440원 오른 6,470원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그 형편없는 그런 그 예산이 결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가 제가 이제 2006년도 활동보조 그 서울시 시범사업 할 때부터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 돈으로는 저 활동보조인 구할 수 없습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장애인 입장에서, 저도 이제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입장에서, 사실 그 자부담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거 사실고요. 저도 갑자기 올해, 4만 원이 올라가지고,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뭐, 저는 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려면 돼요. 제가 이렇게 받는 또 혜택이 있으니까, 뭐, 물론, 추가로 부담한다는 건 누구든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겠죠. 근데 하여튼 내려면 내는데, 제가 주위에서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아까도 우리 말씀하시면 이제 가구 소득 때문에 자기 소득은 없는데 이렇게 활동보조비를 내야 된다는 거, 그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정부에서 아주 범법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왜 돈을 내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연금도 같이 올라야 돼요. 활동보조만 가지고 이 장애인의 활동보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건 조금 핀트가 다를 수 있지만요. 연금도 같이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장애인들이 그럼 어떻게 나가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활동보조인은요. 나가려면 돈이 드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또 그 활동보조인이 옆에서 너 활동보조 시간 안 쓰면은 너 깎인다고 막 위협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공원만 돌아다녀요. 공원만 계속 뺑뺑 도는 거야. 돈 안 드는 데는 공원밖에 없잖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있기는 한데 그걸 제대로 이용을 못하니까, 물론 중개기간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최영기 소장님은 뭐 문제가 활동보조 기간이 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또 그 다음엔 아니라는데 아리까리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활동보조 기간이 문제가 있죠. 힘들죠. 이제 중개 수수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을 내야 되고요. 특히 유지를 해야 되잖아. 센터를. 임대료 같은 경우에요. 요즘 엄청 비싸요. 이게 센터들이 커지면서 임대료는 어디서 지원받을 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추가 급여를 더 줬다라고 보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 활동보조 수가가 올라간 것에 비해서 저는 시간에 따른 급여는 그만큼 올라가지도 않아. 급여기가 아닌 시간제나 뭐 다른 방법을 좀 무기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활동보조 단가가 수가가 올라가는 데는 찬성은 하지만 2010년도에 그
2010년 이전에는 그 활동보조를 이제 시간으로 이제 그 활동보조 뭐 한 달에 뭐 108시간, 110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2010년도에부터는 총 급여로 해주다 보니까 만약에 수가가 그 높아진다고 하면 높아진 만큼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가가 높아지고 어떤 그 야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체 급여가 같이 올라가는 방식이라든가 전체 급여가 좀 깎이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좀 그 시간적인 손해가 없어야 된다는 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구할 때마다 한 5군데, 6군데 알아봐도 오래 걸릴 때는 한 2개월 정도 못 구할 정도 된 적도 있었고요. 그냥 운이 맞춰야 되더라고요. 근데 뭐 주변 동료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이제 덕구당일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금이 끝나면 다시 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만이나 불평 사항들을 이제 참고 이제 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투잡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온전하게 집중을 하지를 못했고 제가 뭐 부탁을 드리면 부탁을 하시면 또 그래요? 또 안 돼요 오늘은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어찌됐든 성별이 다르고 하면 여자 할부 선생님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변 처리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목욕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수치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죠. 이성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편한 걸 찾아요, 그분들은. 원하는 거는 다 해달라는 거는 와서 이제 해달라는 거는 어디 누구 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이게 왔다는 사람 다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는 거는 다 이제 시각장애인 이동보조를 다들 원해요. 다들 그걸 원하면서 근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보통 이제 80시간, 100시간 이 정도 받잖아요. 또 그거 해주면 또 그거 시간 적다고 또 뭐라 그러고. 그래서 그럼 시간 많은 거는 또 이제 이거잖아요. 신변처리 이러고. 그럼 그거 하면 또 힘들어서 또 싫다 그러고. 장애인 급제장이잖아요. 장애인 급제장이라고 하니까 장애인의 그 욕구를 못 채워주는 거죠. 그걸 해달라고 해서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내변들이 좀 심한 분들은 오늘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무시해요. 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해달라고 눈으로 얘기하고 손짓하고 했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엄청 힘들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서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조심을 해주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대충 넘어갈 때도 상당히 많고 또 새로운 것을 주문하기가 이제 거꾸로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인공호흡을 해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루에 3번 정도 해야 되는데 뭐 팔이 아프시다는 뭐 그게 아프시다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시거나 뭐 그런 사유겠죠. 제 머리도 어머니가 이렇게 해결하고 시키면 그걸 잔소리도 듣고 좀 간섭도 하고 하려고 인데 좀 아니면 이게 어린다고 그냥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대마다 치기도 하고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뭔가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 뭐 제가 또다 잘나갔지만 김대구가 또다 잘나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듣고 아니 그랬는데 자기 혼자 돌아다니고 뭐 이혼하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유명한 이게 장애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옷을 입힐 때
옷이 지금 뭐 이렇게 옷 매무새를 정리를 할 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 생각을 개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기분이 상하게 되고. 내가 자부담을 내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고용한 사람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냐 네가. 그러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네가 일부러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하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중개기관에서 연락 오면 요구사항이 이러한 것들인데 찬밥 돈밥 가릴 그런 처지가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뚝 끊기니까 지금은 생각이 또 달라진 거죠. 제가 너무 아쉽고 하니까 지금 아쉬운 상황이니까 이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을 제가 받지 못하잖아요. 자부담금 넣고 있어도 그걸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간 건 자기 일로 근데 그 자기 일로 잠깐 집을 한 2시간 정도 비우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제가 초창기 도움 받을 때요. 근데 그분이 왜 이 시간을 안 찍어주시냐고. 예. 그럴 때도 한번 싸우게 된 적이 있었고, 예. 그런 점도 많았죠. 활동보조인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활동보조인 급여가 향상되지 않는 이상은 그 남자 활동보조를 구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한 가장으로서 생각해 보면, 그 가장이 그리고 그 좀 돈을 한참 벌어야 하는 그런 나이대 이 활동보조를 한다는 건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6,800원? 한 시간에 6,800원이죠. 노동법에 208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208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넘으면 안 된대. 그럼 딱 200시간만 하면 얼마예요? 120만 원 조금 넘어요. 13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받고 남자 활동보조인들이 그 힘든 일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급여를 향상시켜야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남자 장애인으로서 남자 활동보조인을 구한다? 이건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럼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내 성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건 정말 힘든 상황이다. 나갈 수 있고요. 급여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는 게 그 활동보조인들이 열심히 해서 좀 급여가 올라간다던가, 그리고 뭐 지위가 상승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 질이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시간으로 지금 돈을 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든지 시간만 가면 돼요. 시간만. 무슨 행위를 했던지 시간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것도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행위 수과제가 아니라 이건 시간수 수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장애인을 뭘 해주느냐,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내느냐, 그래서 같이 계속 있으면서 그냥 시간만 가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활동보조인들이
제대로 안 해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활동보조인들 중에 지금 일자리 구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교육받은 사람 아마 수십만 될 텐데 활동보조인은 5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이용자들 아까 그 주는 월급 적어서 눈치 보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지금 일자리 현실 어떻습니까? 청년들 실업이 지금 그 30만, 40만, 50만 막 진짜 숫자도 안 잡힙니다. 대학 졸업하고 정규직은커녕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직하는 비율이 지금 엄청 낮아서 태반이 알바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기에 50대, 60대 여성들이 그 직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활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만 눈치 보는 게 아니라요. 이 활동보조인들도 언제 잘릴지 몰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 비일비재한데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바로 진짜 잘립니다. 근데 저희가 부당해고 다툴 수 있나요? 저희는 고용계약을 활동지원 기관과 하지 이용자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이 안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 눈치 봐야 되고 활동보조인 눈치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런 면에서 선택권 제약되죠. 거꾸로 활동보조인은 일자리 잃을까봐 이용자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활동보조인 구하기 힘들다는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왜 그 시급이 올라가면 남자가 늘어나야 돼요? 시급이 올라가면 지금 고생하는 여자들이 더 늘어나면 안 되나요? 왜 대한민국은 당연히 여성들은 임금이 적어도 되고 남성들은 임금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차별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그 남성에 비해서 임금 비율이 37%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마치 여성들이 당연한 듯이 지금 활동보조인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임금이 적어도 되는 듯이 그 발언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그 여자로서 굉장히 몹시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는 활동보조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활동보조인 교육 못지않게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에 대한 교육이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이용자들은 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활동보조인 안 맞으면 그냥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용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활동보조인들은 왜 활동보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되도록이면 그 어떤 장애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그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그 침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중증 장애인들은요, 진짜 장애인 구하기 어려워요. 활동보조인 구하기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1시간을 보내나 똥 치고 오줌 치고 다 하고 1시간을 보내나 똑같아요. 그럼 누가 가만히 앉아있는 걸 하지 누가 힘든 거라겠어요. 근데 체중증 장애인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가 아는 장애인은요, 너무 활동보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활동보조인이 부정짓을 한 거야. 30분마다 긁은 거예요. 30분마다 이게 활동보조는 30분마다 1시간을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을 2번을 긁은 거야.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도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받는 경우도 봤어요. 가는 도중에 취소 연락하시는 거. 그러니까 3시까지로 이제 했는데 2시 반쯤 연락이 오는 거야. 막 이제 나는 가고 있는데 오늘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런 거는 조금 이가 아니지 않나.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이렇게 의심을 받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물건 건들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 물건이 없어졌는데 당신이 오냐고. 아니라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없어진 것 같다고. 여기 있지 않냐고. 그러냐고. 그런 식의 의심을 계속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 진짜 그만두고 싶다. 빨래라든지 음식 만드는 거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시키시기도 하고, 예전에 한번 마당에 있는 잡초까지 활동보조사님 이렇게 뽑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입장에서도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란 게 그 지침이 내려오는데 되게 좀 좀 약간 명확한 그런 기준들이. 블랙리스트 이용자가 몇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일단 욕하는 건 기본이고요. 욕하는 거 기본이고, 그냥 반말하고, 이게 활동보조인도 이게 봉사가 아니라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5시간을 서비스를 같이 도와드렸는데, 야, 너 오늘 뭐 한 거 없잖아. 뭐 2시간 동안 소파에서 계속 누워 있었잖아. 나 제공받은 돈 별로 없으니까 뭐 3시간만 내가 결제해 줄게.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거. 야, 너도 혹시 그런 비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직접 듣기도 해요. 그래서 야, 나는 아니야 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하지만,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내가 진짜 나도 비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막 의심도 할 때도 있고, 활보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혹시 그러는 거 아닐까? 저도 의심을 하게 되고. 이걸 찍어야 되는 시간이 돼도 이분이 뭘 부탁하면은 잠깐만요 하고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막 이것저것 하다가 바쁘면은 도와드린다가 바쁘면은 못 찍는 건데, 그러면은 제 실수라고 막 적는 게 있거든요. 좀 이따 한다고 하고 찍고 하면은 그분들 입장이, 아, 얘는 이거 찍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거 잠깐 부탁하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소급 결제 가지고 막 그런 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식용유나 아니면 간단한 거, 뭐 음식 관련된 거나 아니면 뭐 생활용품 사러 가야 되는데, 솔직히 중증 장애인분이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떨어져 있는데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인들, 아는 사람 통해서 이름만 빌려가지고 바우처를 긁게 하고, 너 활보 안 했으니까 뭐 50%는 내놔라. 그래서 그 이용자가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 50%만 명의 빌려준 활동보조한테 주고, 이런 경우도 허다해요. 엄청 많아요. 단말기 자체를 이용자가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활보가 가지고 있어서 그냥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데도 그 시간에 맞춰서 결제는 활동보조인이나 이용자가 그 시간을 맞춰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급 결제라 그래서 지나간 날을 후에 결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서류만 작성을 하면, 서류만 작성을 제대로 하면, 그걸 코디네이터가 확인만 하면 통과가 되게 거의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근데 서류를 안 내거나 뭐 이제 이러면은 문제가 되지만, 근데 그 서류를 내는 것 자체도 이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 서류 자체도 거짓으로 쓰는 거. 군대 간 활동보조 선생님 카드를 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군대를 안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활동보조한테 말하라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는 줄 알고 있다가 한 달 정도 그렇게 찍으시고 그 뒤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활동보조 선생님이 너무 안 구해져서 자기가 그렇게 찍고 알바몬이나 뭐 이런 그런 알바 구직 사이트에 올려서 본인이 구해서 본인이 현금으로 줬다. 일단은 활동보조인의 처우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건 낮은 임금. 지금 2016년 2월에 보건복지부가 정보 공개한 활동보조인의 평균 임금이 95만 122원입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임금이 적다라고 기재부 사무관이 굉장히 목소리에 강조를 했었는데,
일하는 시간이 짧은 게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적정한 시간 일하고 싶은데 적정한 그 시간 일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연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2016년에 정부가 내리는 수가가 정부가 주는 그 9,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 활동보조인들이 노동자로 기본적으로 법정수당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9,000원 중에 정부에서는 6,800원을 최소한 그 6,800원을 활동보조인에게 임금으로 주라라고 하는 그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책임한 지침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법정수당으로 그 놓고 보면 주휴수당은 꼭 줘야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인데요. 6,030원이 최저임금이고 그 법정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7,236원이 나옵니다. 6,8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대놓고 너희들 불법해도 돼라고 하는 그 지침을 내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지금 2016년 문제를 따지고 보면 활동지원기관이 아니라 정부에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 활동보조인들의 처우를 어쨌든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코디네이터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복지부 지침만 열심히 익히신 다음에 노동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산재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이 전화해서 그 입원 안 하면 산재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산재 신청을 못 하고 손가락이 근육이 잘못됐는데 그 산재를 못 받아가지고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그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활동기간은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만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질 거고요. 내년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정말 같이 활동보조인과 그 기관이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는 정말 10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돌아가는 것은 노동자의 힘입니다. 이 기본적인 가치인 근로기준법을 어긴 부분은 분명히 국가가 잘못한 거고 국가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소위 제도 개선 자문단이라는 걸 통해서 일방적으로 국가는 기관들이나 당인 대표들에게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결정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이 기회에 우리가 장애인의 선택권과 할부의 초기업은 활동보조기관에 정확한 어떤 국가 이런 방향으로 토론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정리되어 나와서 나중에 정말 함께 싸워서 정말로 함께 다 승리하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정수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활동보조인이 있느냐 좀 바꿔달라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그 각 중개기관에서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또 강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모니터링은 감시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좀 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개기관으로서 지금 활동보조인도 나오시고 이용자도 나오셨는데 활동보조인들한테 저희가 법적인 법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6,800원이요, 6,840원을 저희는 주고 있는데 노무사가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거 위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위법을 정부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활동보조도 나오셨지만 이거 진짜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저희가 뭐 여기서 폭리를 취하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현재 수가체계예요. 자기 결정권마저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활동보조인이 야 이까지는 월급 돈 주면서 네가 뭐 이러냐 저러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진짜 이러니까 장애인이나 저 활동보조나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너무 시간에만 초점을 뒀어요. 몇 시간을 더 주느냐. 근데 이제는 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적인 보다는 질적으로 얼마나 잘 해주고 얼마나 장애인의 그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활동보조인이나 장애인이나 기관이나 다 지금 죽기 직전에 이 제도인데요. 일단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맨날 수가 싸움과 그 다음에 뭐 이용자가 서비스를 더 받느니 활동보조인이 뭐 부정수급을 하느니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의 핵심은 지금 현재 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발생하는 요 방식과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용을 절감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노동자들 임금을 쥐어짜고 활동지원기관들이 불법을 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운영해라 라고 하는 무책임한 책임의 위탁이라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우처 시스템과 그다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에 라디오 뉴스를 잠깐 들었어요. 최저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254만 명으로 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또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전에 기사를 잠깐 봤어요. 어떤 80억 가량을 또 불용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반납하신 것 같아요. 또 이거 그거 알뜰살뜰하게 살 좀 붙여갖고 썼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분들은 뭐 안 줘갖고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세금 남겨갖고 기획재정부 갖다 주니까 수가 싸움, 수가 문제 얘기하면 맨날 니네 이런 식으로 짜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이 계시는 요 중개기관 대표님들하고 저희 이렇게 같이 저희는 올해 진짜 올해뿐만 아니라 이 현실화가 될 때까지 같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 장애인들은 되게 낙후되어 있는 삶의 질을 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도 요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숫자로 이렇게 몰고 간 부면이 있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최우선은 지금 인정조사표가 신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인 거도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의 필요성, 그분들의 선택권, 권리 이게 보장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지금 급여를 올리는 게 먼저인지 그거는 공통적으로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을 하기 위해 났는데요. 나라가 좀 정신을 차려서 좀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또는 활동지원 제도가 그동안 10년 동안 성장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도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서 TFT 또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성 또는 지향점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정부에서 즉 보건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만큼이나 같을까,
같은 무게는 아닐지라도 같은 지향점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또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중개기관 또는 활동보조인 또는 서비스 이용장애인 어떠한 입장이든지 간에 지금 이야기되어졌던 내용들, 그래서 동일한 요구 또는 동일한 전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